뭐 저번 주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할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넘어갈게. 일단 프라임 A 반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숙제 같은 것도 프라임 A 반으로 올라갈 거고 문자 다 받았을 거고. 저번 주까지는 1시간 반 1시간이었지. 그래서 이제는 수업 2시간으로 돌아갔고 코칭 1시간으로 할 거고. 그래서 코칭 때 데일리 테스트 봤던 거를 수업 시간에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채점도 같이 하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금이지. 월금반이니까 수업이 조금 다를 거야.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혹은 뭐 크리스마스는 안 되고. 뭐 새해나 크리스마스나 빨간 날 같은 뭐 금요일날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변동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월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1, 고2 정도 되는 모의고사를 갖고 수업을 진행할 거야. 물론 아직 조금 모의고사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1로 일단 시작을 할 거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고1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라 숙제로 내가 미리 복잡하고 긴 문제들이 이제 좀 더 나올 텐데 문장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거 갖고 직독직해 하는 거를 할 거고. 2시간 동안 이것만 하면 또 너무 지겨우니 예전에 배웠던 문법들을 할 건데 대신에 투부정사가 뭔지 뭐 분사구문이 뭔지 이렇게 설명 듣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지금 받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지. 요거 한두 장만 넘겨보면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 너네가 문법을 이미 다 배웠으니 이 문법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들을 푸는 방식을 어떻게 좀 풀까를 배울 거야.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풀지, 문법 유형 문제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문장 분석한 지문들을 가지고 오늘 시험을 봤을 텐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좀 풀까 푸는 방법, 우리가 얘네 좀 바꿔서 논리독해라고 앞으로 부를 텐데 어떻게 하면 모의고사를 조금 쉽게 시간 좀 단축해서 풀 수 있을까. 오늘 모의고사 45분까지 다 푼 사람 별로 없던 것 같긴 한데 시간 좀 모자란 것들이 있었지, 그치? 다음번에는 공부하고 나서 시간이 좀 안 모자랄 수 있도록 준비해보고 웬만하면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긴 하는데 아직 논리독해 처음 하다 보면 좀 어렵고 하다 보니 그냥 조금 문법도 시간 좀 조절하면서 같이 해볼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야. 대부분 모의고사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문법 가지고도 풀어보고 문법 까먹은 부분이 있다면 같이 또 설명 들어가고 그렇게. 모의고사는 조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요거 받은 거 한번 펴보면 1번부터가 아니라 106번부터 아마 있을 건데, 그치? 예전에 요 책을 좀 썼던 사람도 있고 해서 1번부터는 안 하고 좀 중간부터 하게 됐어. 민규, 너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요렇게 막 문제 중에 문법 이렇게 고른 문제들 나오잖아.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풀어? 그냥 뭐 학원에서 공부한 대로? 원경이는 문법 이렇게 고른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 뭔가 맞는 거 그냥 대충 하나 골라? 자,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지들은 이미 우리가 본문도 공부를 많이 했었고 학원 선생님이랑 같이 뭐 변형 문제도 많이 풀었고 해서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로 문제를 풀지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 새로운 문장, 완전 새로운 문법들로 나오다 보니 어떻게 이런 거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 수 있을지 공부를 좀 해서 알아놔야 되는데 다행히
옛날에 내가 영어 고등학교 다니고 수능할 때는 지금보다는 뭐 영어의 말하기나 듣기나 이런 비중이 매우 적었어. 물론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랬겠지만 나 때는 말하기나 듣기 비중이 적다 보니 문법 같은 거에서 문제를 많이 내야 돼서 쓸데없는 거 갖고도 문법 문제를 많이 내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나중에 회화나 이런 실전 영어를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문법적인 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문법 요 유형이 많아봤자 한 10가지 정도, 조금 더 부풀리면 한 15가지 정도, 요 10에서 15가지 정도 유형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야. 거의 다 비슷해 하는 푸는 방법들.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아주 특수한 것들은 특수하다 하면서 따로 얘기했지만 앞으로 요 보고들 문제를 보면은 이거 저번에도 푼 거 같은데 저번에 푼 거랑 비슷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고등학교를 올라가든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든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뭐 테스트를 받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쉽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 요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내가 왜 요걸 골랐는지 혹은 반대로 내가 왜 요걸 안 골라야 되는지 이유 한번 적어볼래? 봅시다. 혹은 풀긴 푸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만 그래. 그러면은 일단 요 두 개 보기 중에 두 개가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도 한번 먼저 적어볼게요. 이 책은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어서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여기 근거나 이런 걸 적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유 한번 잘 적어볼게. 좀 더 써도 돼. 어차피 내가 좀 이따 다시 해줄 거야. 딱 골라서 이유 적어볼게. 자, 그만합시다. 어차피 이제 처음 해보면은 뭘 적어야 될지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으니 요 두 문제는 내가 설명했듯이 한번 쭉 적어보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어떻게 적었나 확인해보고 또 붙여보고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나서 좀 적어봤으면 뒤에 두 문제 정도 더 한번 너네가 다시 해볼 시간 줄게. 자, 첫 번째 문제. 일단 두 개 차이를 보니까 큰 차이는 그냥 요거 하는 것 같아. 더가 붙었냐 안 붙었냐. 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한번 언급했던 거긴 한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이 더라는 애가 우리가 한정사라고도 부르는 애야. 한정사.
사자가 뒤에 붙은 거 보니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이런 품사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한데 너네 한정사란 말 들어봤어? 많이 못 들어봤어. 국어 시간이 아니면 그치? 한정사라는 게 어떤 선생님은 어떤 다른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가지 품사, 중요한 품사 중에서 감탄사 이런 걸 빼버리고 한정사를 넣는 선생님들도 계셔. 한정사가 옛날에는 중요했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아까도 했지만 약간 좀 실용적으로 조금씩 교과 과정이 변하면서 한정사가 사실 말하거나 듣거나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문법책 이런 데서 한정사가 점점 빠지고 있어. 시험 문제도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살짝 옛날 문제긴 한데 이 문제는 사실 더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조금 더 중요한 거 위주로 봅시다. 이 문제에서 좀 더 다뤄볼 거는 일단 요 표현 원 오브 를 먼저 좀 보면 얘는 원 오브라면 아마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인 것 같아. 뒤에 뭐뭐 중에라는 명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 중에 하나 되나? 안 될 것 같고 혹은 뭐 공기 같은 거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는데 공기 중에 하나 이런 거 어떻게 안 돼? 안 돼요. 그럼 원 오브는 반드시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될까? 그치. 원 오브는 뒤에 항상 여러 개 나와주는 복수로 된 명사가 꼭 나와야 된다. 옛날 문제였기 때문에 요걸 물어보면 최근에는 요걸로 이제 많이 물어볼 거야. 원 오브 즉 단수 쓸래 복수 쓸래 하면서 좀 쉬운 문제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여기다가 좀 추가합시다. 물론 복수명사 중요하지만 복수명사 앞에 주로 올 수 있는 표현들이 1번 최상급 2번 한정사가 붙은 이 중에서도 요 2번은 계속 얘기했지만 약간 옛날식이고 요즘에는 최근 1번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공경이 최상급 같은 경우 가장 어떠한 이런 뜻이잖아. 보통 최상급은 한 명일까 여러 명일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급 하면은 가장 하면서 한 명 정도를 떠올리긴 하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옛날 같은 데서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 있었잖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01명 정도 모아갖고 몇 명 뽑아? 뭐 한 11명, 12명 이렇게 뽑지. 가장 인기 있는 애들을 뽑는데 딱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여러 명을 뽑을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여러 명. 혹은 뭐 축구 선수들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한 명만 딱 뽑을 수 있어 없어? 예시나 보내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걔네들은 공격수 중에 골키퍼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비수 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잘하는 축구 선수들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최상급 때문에 나도 주로 단수 쓸래 복수 쓸래 하는 문제들이 많아. 어쨌든 최근에는 이 문제로 많이 나온다. 최상급이 중간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최상급은 아니고 한정사로 어나 더나 썸 같은 게 붙을 수 있어야만 올 수 있다라는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first가 와야 돼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라는 문제 고요. 자, 요 문제는 다음번 문제는 웬만하면 거의 다 표시했을 것 같은데 was랑 were는 비동사로 은솔이 둘이 무슨 차이일까? was는 언제 쓰고 were는 언제 쓰는 거야? 단수, 복수, 누가? 주어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주어를 보고 단순지 복순지 물어보는 문제일 거고 보통 주어는 동사 앞에 있으니 주어 찾아보면 앞에 physics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소리 was 했어 were 했어? 월? 왜? 뒤에 s가 붙은 거 보니 복수라서 월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틀려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얘들이 이제 딱 고1 정도 되는 수준의 문제들인데 특히 주어가 s가 붙었으니까 복수 써야지 하는 문제가 나올까? 너무 쉬운 문제일 거야, 그치? 너무 쉬워 보이는 건 뭔가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적어봅시다. 자, 주어 묻는 거긴 한데 여기 있는 주어 physics라는 애는 물리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과목 같은 경우는 뭐 subject란 단어도 있긴 하지만 그냥 과목 하나하나 뭐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과목들을 주어로 취급했을 땐 셀 수 없는 단수 취급. 과목들이 주어로 나왔을 땐 단수 취급. 그런데 왜 s가 붙었냐? 원래 그런 동사여서. 원래 그런 단어여서. 원래 s로 끝나는 단어여서 어쩔 수 없어. S로 끝난 단어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키스 같은 경우도 S로 끝나지만 뽀뽀 여러 번 한 거야? 아니 한 번이야 그치? 이런 것처럼 원래 S로 끝나는 단어가 있으니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개의 과목 몇 개 써봅시다. 수학이 영어로 뭐지? 수학 수학 매스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매스는 좀 줄임말이고 원래 조금 더 제대로 된 과목 영어 쓰면 매스 마틱스 수학은 매트매틱스 그래서 얘도 S로 끝나는 과목. 나 과학은 뭐 사이언스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과학 보통 학교에서도 과학책에 물리, 화학, 지학, 생물 이런 식으로 분류가 좀 되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예 그 과목을 따로 배울 거고. 그 중에서도 요 문제에 나온 물리학은 physics 원래부터 S로 끝나는 과목. 생물 같은 경우는 biology라고 부르고요. 얘는 S가 안 붙지. 그럼 뭐 화학 같은 경우는 chemistry. 얘도 S가 안 붙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과목들 나오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자주 나오는 과목 하나만 더 써볼게. 경제학. 경제가 영어로 뭐지? 경제. 이코노미. 에서 따와서 경제학 하면 이코노믹스.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IC로 좀 끝나는 애들이 S가 많이 붙는 편이긴 해. 주로 수학은 잘 안 나오고 경제학하고 물리학이 문법 문제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S가 붙으니 복수로 생각을 하겠지? 대신에 이런 과목들은 다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동사. 이거 말고도 뭐 statistics 통계학, calculus 대수학 이런 S를 끝나는 거 있지만 보통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취급 안 해요. 이 두 개만 잘 아시면 돼요. 자, 108번은 한번 물어봐야지. 가인이는 원더 했어, 원더링 했어?
원더링 원경이는, 원더링 민규는, 원더링 예린이. 어떤 거? 원더링 은솔이는, 원더링 원더. 자, 일단 원더링 엄청 많은데 왜 원더링 했을까? 원경이. can help. can나 help ing가 뭔데? 아, 뜻은 뭔데? 뭔가 can나 help ing? 민규는 왜 원더링 했어? 예린은 왜 원더링 했어? help가 동사라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원더는 동사가 안 되고 동명사 ing로. 일단 대부분 이렇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 일단 동사 help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ing 동명사로 목적어 ing 고른다 정도로 많이 했는데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 help 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들에 비해서 좀 많이 이상한 애 중에 하나야. 이상한보다 좀 특이한 애들 중에 하나인데, 예린이 help 언제 특이했지? 오형식, 그치?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있고, 오형식일 때 F는 우리가 특히 준사역이라고 불러서 목적격 보어에 뭘 쓸 수 있다? 수부정사도 쓸 수 있었고,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었고. 일단 다른 오형식 동사들이 몇 개 있지만 혼자만 준사역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특이하기도 했지. 이럴 때 help는 돕다의 뜻이었고요. 목적어라는 애가 목적격 보호 어떤 행동하는 것을 돕다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얘가 오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삼형식 목적어만 있는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 돕다 하면서. 이것은 좀 특이한 거. 그냥 그녀를 돕는다, 그 사람들을 돕는다, 강아지를 돕는다 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마시면 잠드는 걸 도와준다, 혹은 옷 입으면 따뜻한 걸 도와줄 수 있다 같이 어떤 행동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쓰고 싶어. 근데 원경이 잠드는 것이라는 단어 있어. 잠드는 것 어떻게 만들까? 잠들 단어 뭐가 있지? 슬립을 이용해서 좀 바꿀 수 있나? 슬립에서 어떻게 잠드는 것 할까? 동명사 ing를 붙이거나 혹은 투부정사를 붙이거나 하면 될 것 같아. 둘 중에 어떤 거 쓸까? 안 써요. help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라고 써.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다른 동사는 절대 그럴 수 없지만 help가 오형식 목적격 보호의 요 두 개를 썼던 것처럼 목적어에서조차 투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사 원형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문법 문제로도 나오지만 독해 해석할 때도 분명히 help가 동사고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또 동사 같은 애가 나와서 뭐지? 해석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되지? 라고 판정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뭐하는 것을 썼다 뒤에 목적어는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그럼 민규
이 앞에 돌아오면 헬프 뒤에 목적어 자리로 원더 쓸까 원더링 쓸까?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그랬으니 초보정사는 아니지만 동사 원형을 쓰게 될 거야. 원더가 혹시 무슨 뜻이야? 궁금해하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 궁금해하다 했을 때 나는 궁금해. 미안해. 나는 돌 수 없어. 궁금해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냐면 TV의 효과에 대해서. 건강 쪽에. 특히나 현대 시대의 아이들의 건강에. 한번 다시 해석해 줄게. 나는 현대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TV가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한 것을 도울 수 없다. 말 될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것 같기도 하네, 그치? 자, 이제 마지막 헬프 특이한 거 적어봅시다. 조금 떨어져서 적어볼게. 헬프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돕다로 알고 있는 헬프가 다른 뜻으로 참다 혹은 견디다처럼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 참다나 견디다. 혹시라도 이런 동사 뜻으로 쓰였다면 얘도 뒤에 뭐뭐 하는 것을 견디다, 뭐뭐 하는 것을 참다가 필요하겠지. 이런 경우에는 앞에 했던 하는 것을과 다르게 반드시 ing로만 쓰게 돼요. 어떤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참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견디다. 그래서 사전 찾아볼 일이 없겠지만 혹시 사전에서 헬프를 검색해 본다면 돕다 네이버 안 나오네. 네이버 사진 쓰지 마세요. 네이버 쓰지 마. 자,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참다 견디다로 쓰이는데 문제는 뭐 하는 것을 견디다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 약간 수교적인 표현으로 항상 앞에 cannot을 붙여서 어떤 행동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 어떤 행동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라는 수거 표현으로 자주 쓰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cannot help I 수거 표현이 나올 텐데 민규 아까 뭐라고? cannot help I의 뜻은? 뭐 하는 걸 견디지 않다고 나오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하면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 돕다로 해석할 거냐 견디다로 해석할 거냐의 차이로 뒤에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석해 볼게. 나는 현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TV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얘는 말 될까 안 될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궁금해하다를 목적으로 쓰긴 하지만 ing 형태로. 요 위에 세 개는 이런 식으로 조금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을 조금 한번 다뤄봤고, 혹시 뭘 쓸지 모른다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숙제로 할 때 뭘 쓸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럼 최대한 아는 거 써보고 그 다음에 진짜 모르겠다면 요 두 개 차이 나도 한번 적어보면 돼. 그러면은 내가 수업 때 와서 추가 보충해줄게.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두 개, 얘네는 위에 걸 보면 조금 쉬울 텐데 이 두 개 한번 풀어보고 얘도 한번 이거 적어볼래?
그러면 이게 차이라고 적어보고. 틀려도 되니까 자기가 아는 거 많이 적어봐. 자, 한번 봅시다. 다행히 먼치 했어, 매니 했어? 매니 했어, 먼치 했어? 먼치? 왜? 어떤 게 셀 수 없어? 어떤 걸 보고 셀 수가 없어? 뭘? 뭔가는 잘안 보여서. 그러면 더 그래. 예린이는 매니 했어, 먼치 했어? 매니? 왜? 느낌상?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매니와 워치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게. 원경이 매니와 워치의 차이가 뭘까? 셀 수 있는 명사고, 워치는. 그래서 뭐 일단 공통적으로 뜻으로 둘 다 많은 이란 뜻을 갖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비교되었지. 쟤는 매니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오고 머치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오고 이거는 대부분 아는 거긴 한데 뭐 많은 학생들 셀 수 있는 학생들이 오느냐 많은 공기 하면서 셀 수 없는 공기가 오느냐처럼 하는데 문제는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 명사가 없다 그러면은 요 차이로는 좀 아닌 것 같아. 민규 다른 차이 있나? 다른 차이 모르겠어? 은솔이는 혹시 다른 차이 있어? 네, 알았어. 자, 하나 적어봅시다. 매니는 거의 요거밖에 못 쓰지만 어치는 다른 한 가지 더 역할이 있어요. 얘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역할로 쓸 수가 있어. 뒤에 더 뭐뭐한 이런 비교급이 나왔다면 얘는 앞에서 훨씬이란 뜻으로 쓰여서 훨씬 더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거야. 얘는 굳이 명사가 없더라도 뒤에 비교급만 있다면 쓸 수 있는 한 가지 표현으로. 그리고 우리는 마침 뒤에 more이라는 비교급이 있으니 비교급 강조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 much
그리고 이렇게 뒤에다가 비교급을 데리고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이 딱 5개밖에 없어. 비교급 강조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딱 5개. 그래서 5개 정도를 앞으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놓으면 좀 편해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거는 even이래. much가 먼저 나왔으니 much 먼저 써보고, much 비교급. 그리고 even이라는 얘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좀 뜬금없지만 far 이라는 얘도 멀리 라는 뜻으로 쓰이긴 했지만 얘도 비교급 앞에 쓰면 훨씬으로 쓰이고, 얘도 좀 뜬금없긴 한데 still 여전히 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still도 비교급 앞에서 훨씬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much나 many랑 비슷하게 많은 이란 뜻 가지고 있던 a lot 같은 경우도 비교급 앞에서 훨씬 이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 5가지가 항상 비교급 앞에서 나오는데, 절대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란 뜻을 쓸 수 없는 애가 하나 있어. 주로 요 5가지 중에 하나와 얘랑 비교가 많이 나는데, 매우, 훨씬, 아주 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very는 절대 비교급 앞에 쓸 수가 없어. 학교에서는 요즘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고, very 쓰냐 안 쓰냐 잘 안 나오고, 요즘 바뀐지 모르겠지만 토익 같은 거, 토플 같은, 너네가 나중에 영어 자격증 따는 시험들에서는 이거 자주 물어봐. 이거 쓸래 이거 쓸래. 대부분 학원에서는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베리가 나면 무조건 베리를 골라라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반대로 베리가 나면 절대 베리를 고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맨날 요 문제로만 나오고, 여기서는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였으니 조금 다른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문법은 얘도 한번 물어볼까? 민규는 뭐 골랐어? faced 아니 facing? facing? 나 원경이는 facing? 예린이 너도? 은솔이는? 모르겠고 가인이는? facing? facing이 또 많네. faced가 별로 없네. 알았어. 2명만 물어봐야지. 가인이는 facing 왜 했어? faced가 faced가 맞는 것 같아. 왜 faced가 맞는 것 같아? 뭔가 다른 애들이 많이 고른 것 같아서 좀 틀린 것 같아. 함정인 것 같아. faced? facing? 그 다음 원경이는 face, 왜 facing 했어? 느낌? 느낌이 있어도 뭔가 face가 아닌 느낌은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물어볼 테니까 좀 도와줘. 일단 facing이 좀 더 친숙한 것 같은데 facing부터 해봅시다. ing가 붙었네. 원경아 ing가 붙으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동명사도 있을 거. 그렇지. 일단 아는 거 먼저 써봅시다. ing 붙으면 동명사 또는 현재 분사 요 2가지. 원경 한 번만 더. 동명사는 무슨 역할? 그렇지. 동사가 명사가 되었고 현재 분사는 무슨 역할? 그렇지. 형용사가 되었고. 일단 ing더라도 이렇게 2개가 있네. 명사 쓸 거냐 형용사 쓸 거냐. 인기 명사는 뭐 해야 돼? 그렇지. 일단 명사면 다른 거 몰라도 주어 목적어 보 주목보는 일단 바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주어 목적어 보어냐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니냐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주어 어디 있어? 주어 맨 앞에 없어요. 주어 어디 있을까? 동사 앞에. 목적어 어디 있어?
동사 뒤에 보어 어딨어? 그럼 결국 주목본이 아니냐 하려면 우리 뭐부터 찾아볼까? 맨날 얘기했잖아. 맨날 동사부터. 동사 항상 동사부터. 동사 찾아볼게. 자, 동사 될 만한 걸 찾아보니 좀 뒤에 가서 기브가 있는 것 같아. often은 쓸데없고 앞에 주어로 이미 대의가 있고. 그러면 이미 주어까지 있으니 요 쉼표가 있는 부분은 중요하다, 쓸데없다. 쓸데없다. 주어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돼. 그러면 명사가 될 수가 없겠네. 현재 분사인 것 같아. 일단 요 facing이 오는 자리는 현재 분사. 일단 ing가 올 때 역할을 하나 불러봤고. 자, 얘가 현재 분사라면 ed가 붙은 face는 아마 뭐길래 비교가 됐을까? 아마 똑같은 분사, 어떤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자, 그러면 이번엔 둘이 비교해 봅시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가 뭘까? 요것만 알면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차이가 뭐야? 능동, 수동. ing는 능동으로 명사를 의미를 가지고 꾸며줄 거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명사를 꾸며줄 텐데, 그럼 우린 꾸민다는 명사를 먼저 찾아야겠네. 근데 꾸며주는 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와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야 돼. 그러면은 붙어 있어야 될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까? 붙어 있어야겠지. 그러면 facing과 faced가 앞이나 뒤에 명사가 있어, 없어? reading이 있기는 하지만 얘는 with라는 전치사에 묶여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지금 꾸며주는 명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딘가 꾸며주긴 하겠지만, 꾸며주는 건 있긴 하겠지만, 얘만 갖고는 현재 누구 입장에서 능동할지 수동을 할지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우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정도 대표적인 유형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현재 분사 ing를 쓸래, 과거 분사 pp를 쓸래 하는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올 거야. 이런 문제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까? 은솔이 혹시 수동태라는 거 배웠을 때 수동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기억 안 나면 실수. 혹시 수동태가 갖고 있는 특징 기억나는 사람 있나? 좀 가끔 계속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수동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맞아요. 보통 능동은 하다란 뜻이 있고 수동은 당하다, 되다란 뜻이 물론 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능동은 이 동사들이 뒤에 목적어를 주로 가질 거지만 수동일 때는 아주 예외적인 4형식 동사가 아닌 이상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다고 배웠어요. 즉 우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차이를 풀기 위해선 능동, 수동, 의의로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가 다 있는지 없는지로 따지면서 푼다는 내용을 쉬워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시켜볼게. 가인이 face가 무슨 뜻? 마주하다, 직면하다는 뒤에 원래 목적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무엇을 마주하다, 무엇을 직면하다. 뭔가 목적어가 뒤에 필요할 것 같은데 facing 뒤에 목적어 같은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능동일까 수동일까?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 봐서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
in pp를 골라야겠네. 답은 베이스트. 앞으로 이 책 몇 번 더 문제를 같이 풀면서 ing와 ed가 비교가 많이 될 거야. 그만큼 문제가 자주 나오고 학교에서도 엄청 자주 물어보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몇 번 어떻게 하더라 능동수능까지는 기억나는데 하다가 이제 한 3번, 4번 정도 풀다 보면 맞아 목적을 찾아야겠지 라고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도로 앞으로 쓸 거다 라는 해석했고, 다음에 올 때 11번부터 20번까지 숙제로 한번 해볼게. 오늘은 이제 뭐 정규방문 첫날이기도 하고 조금 빨리 하고 빨리 끝내줄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같이 좀 더 독해 좀 합시다.
전호가 18번부터 답분 불러볼래? 18번, 2번, 10번, 4번, 20번, 3번, 21, 그 다음 2번, 5번, 4번, 5번, 4번, 5번, 1번, 5번, 4번, 5번, 33번이지? 2번, 2번,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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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2번, 3번, 5번, 5번, 4번. 지금 챙겨서 몇 번을 잠깐 기다리고 있어. 준이도 아니 그냥 18번부터 다 불러볼래? 18번도 만들고 4, 4, 3, 2, 4, 2, 5, 4, 26번에 5, 2, 3, 이거는 모르겠고 32 모르겠고 4번 하다가 전혀 안 읽혀가지고 하나 뺐는데 33에 34를 이게 너무 넘어서 어쩔 수 없지. 36, 5번 5에 3 5에 3 36도 모르겠어? 36번도 넘어갔어? 알았어. 나 37. 다음에 그거 37도 넘었어? 38? 아 40부터 해야 돼? 아 40번 40분에 뭐? 4 41에 2 42에 9 43에 1 43에 1 44에 4 45에 그래도 많았어. 일단 짐 챙겨서 옆반에 잠깐 있어. 옆반에
이따 할게. 자, 오늘 수업 전에 요 모의고사 봤을 텐데, 물론 오늘은 18년 3월 거를 봤겠지만, 일단은 우린 이번 주부터는 18년 6월 걸로 시작을 할 거야. 18년 3월 오늘 본 거는 그냥 오늘 봤을 때 아예 나랑 같이 논리독해나 이런 걸 공부 안 하고 봤을 때 점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이제 모의고사 같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어떻게 점점 오를 수 있는가 보기 위해서 오늘 본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모의고사를 아예 오늘 처음 봤다,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모의고사에 대해서 뭐 예전에 했던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모의고사라는 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시험지를, 모든 똑같은 문제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봐서 당장 학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고3 때 수능을 볼 거지, 이 수능에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의고사들이 이 수능에 나올 모든 유형과 모든 시험지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대신에 난이도가 1학년 난이도, 2학년 난이도, 3학년 난이도라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걸 봐갖고 현재 내가 어느 과목에서 좀 잘 공부가 되겠고 어느 과목에서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표지만 사실 진로 같은 거랑은 큰 영향이 없다, 큰 상관이 없다. 나는 뭐 기계 쪽 가고 싶은데 영어, 수학 이런 것 중에 당연히 수학이 더 중요하지만 수학을 못 볼 수도 있고, 나는 뭐 미술 쪽을 가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도 미술 같은 경우는 영어가 좀 포함되어야 되니까 영어를 하긴 하지만 막상 대학교 갈 때는 영어가 어느 정도 내신만 잘 나오면 되고, 그러니 수능에 대한 지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알려주겠지만 막상 수능 얘기하지만 너네 수능 안 봤으면 좋겠어. 나중에 얘기할 수시라는 거를 제발 가세요. 정시로 가지 마세요. 수시로 가세요. 힘들어. 아무튼 영어 같은 경우는 총 45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1번부터 17번까지가 이제 듣기 문제로 시작될 거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미 코칭 때 듣기를 하고 있다 보니 그거 연습용으로 하는 거고,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오늘도 그랬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요거 빼고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상 풀 거는 18번부터 45번까지의 28문제.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요 28문제를 한 50분에서 55분 정도에 풀라고 얘기하셔. 오늘도 내가 한 1시간 정도 주겠지만 결국 한 문제 2분 정도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건데, 예린이 한 문제 오늘 푼 거에 2분 정도 다 읽고 풀 수 있어, 없어? 아마 시간이 좀 안 될걸? 해석하고 읽는 것도 시간이 좀 모자란데 어떻게 2분 만에 다 푸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다 읽고 안 풀 거예요.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안 읽고 안 푸는 방법들을 배울 거야. 그렇다고 찍고 이런 걸 배우면 찍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찾아서 읽는 방식들을 우리는 배울 거고, 이거를 배웠을 때 앞으로 모의고사 이렇게 학원에서 보는 점수들이 점점 오르고 어떤 유형에서 많이 틀리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수업 때 요 28문제를 3번에 걸쳐 좀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거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이제 주제 혹은 글쓴이의 주장 이런 찾는 문제들을 같이 할 거고, 그 다음 또 많이 틀리는 빈칸 유형 좀 같이 볼 거고, 그 다음 순서 관련된 문제 보고,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 요약문이라든가 편지라든가 그래프라든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라 얘네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몇 개 보기로 하고, 주로 3번. 그리고 요 3개를 각각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장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이제 독해 능력도 길러야 되니 요거 한 타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푸는 방법 논리 독해 해야 되니까 한 유형을 하는데 1주가 걸려서 한 모의고사 끝내는데 3주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3주 끝나고 모의고사 한 번 또 보고 3주 끝나고 모의고사 한 번 보고 했을 때 점점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이제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요 위쪽 부분에서 문장 분석하는 거 같이 해볼게. 자, 그래서 받은 것 중에 요거는 없을 거고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요거 한번 봅시다.
분명히 선생님이 18번부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앞에 아무것도 20번부터 시작을 했었고 아무리 봐도 쭉 봤을 때 28문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뺐어요.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28문제 다 못 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8은 못하고 한 3개, 4개 정도씩만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20번, 21번, 23번을 다음번에 해올 텐데 오늘은 다음번 숙제 해올 때 어떻게 표시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도만 정리해봅시다. 예전에 해봤던 사람도 있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할 거니 한번 적어볼게.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문장에서 제일 기본 성분 찾을 거야. 꼭 필요한 문장의 기본 성분들. 원경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영어 문장이나 영어 문법이나 뭐 이런 거 맨날 영어 배웠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동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마스크 좀 올리고. 동사 다음에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비동사 같은 경우 am, are, is 막 이렇게 바뀌잖아. 뭐에 따라 바뀌어? 주어. 맞아.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 이거 안 찾고는 도저히 문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하자면 뒤에 목적어 그리고 보어 뭐 목적계 보어가 수 있겠지. 얘네들 찾을 거고. 그다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필요한 것들 찾아보자면 특히 접속사 같은 애들이 있고 앞으로 고1, 고2 모의고사에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접속사들 때문에 접사들이 하나만 있는 순간 또 다른 문장이 생기고 또 다른 문장이 있다 보니 점점 길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접속사를 2개를 좀 나눠서 적을게요. 첫 번째 접속사는 and, or, but. 두 번째 접속사는 대부분의 접속사들. 접속사 나와도 조금 따로 구별을 할 거고. 세 번째는 얘네들에 비하면 좀 쓸데없는 애들. 대표적인 애들 부사라든가 혹은 전치사라든가. 대신에 전치사들은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 하나 찾아서 이런 식으로 묶어줬었지. 자, 여기까지는 뭐 거의 전교가 예전에 받을 때 다 했던 부분들이라 뭐 그 정도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은솔아, 우리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할까? 주어 아니면 동사? 항상 우리는 동사를 제일 우선시하고 있고요. 옛날에 문법이나 이런 거 떠올린 것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시제 같은 거 제일 처음에 배웠을 텐데 명사의 시제 있어 없어? 명사의 시제 없어. 형용사의 시제 있어 없어? 없어. 시제는 다 동사가 해. 조동사 그 다음으로 아마 배웠을 텐데 조동사는 누구 도와주기 위해서? 동사 도와주기 위해서. 그다음 좀 나중에 가면 이제 가정법이라는 거 배웠을 텐데 가정법은 다른 거 안 건드리고 뭐만 건드리면 돼? 가정법은 동사 시제만 하나 건드리시면 돼. 웬만한 문장에서 모든 일이나 거의 모든 변화가 생겼을 때 다 동사가 담당을 해요. 우리는 항상 문장을 볼 때 동사를 먼저 찾고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를 찾았으면 동사 앞에 주어가 있겠지 하면서 그 다음으로 주어를 찾으면 되고 동사가 있으면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있겠지 하면서 뒤에 있는 목적어나 보어를 표시해주면 돼. 항상 우리는 동사부터 찾고 시작을 한다.
가끔 목적어나 보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린이 어떻게 하면 목적어 보어 좀 쉽게 파악할까? 특히 목적어가 많이 와, 보어가 많이 와. 목적어 많이 오는데 목적어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지? 아까 문법에서 할 때도 좀 했지만 잘 뭐가 올지 모를 때는 을자를 동사 뒤에 붙여서 을열이 필요한지 좀 힘들지. 무엇을 먹다 같은 경우는 목적어 필요할 거고 무엇을 오다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니 뒤에 목적어 필요 없을 거고. 자, 접속사 해봅시다. 가행이 and or but이 다른 if나 when 같은 거와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and가 if나 when, because 같은 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대부분의 접속사는 문장이랑 문장과 연결시켜주지만 and or but은 명사는 명사끼리, 목적어는 목적어끼리, 주어는 주어끼리, ing는 ing끼리 똑같은 역할하는 데끼리만 연결시켜주다 보니 앞뒤로 똑같은 애들을 찾아서 누구랑 누구랑 연결되는지 표시를 해줄 거야. 그래서 엔돌벗은 접속사라서 네모로 표시해주긴 하지만 연결되는 애들을 세모로 같이 좀 표시를 해준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럼 민규, 이렇게 앞뒤로 똑같은 게 있을 때 앞에 거를 먼저 찾아서 세모할까 아니면 뒤에 있는 걸 먼저 세모로 할까? 왜? 앞에 있는 게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뭔 말이지? 한번 적어볼게. 간단한 예시 하나 합시다. I spent weekend resting. And did nothing. 라는 문장 하나만 해볼게. I spent the weekend resting and did nothing 했을 때 요 and가 누구랑 누구 연결시켜줄지 찾을 거야. 민규, 누구랑 누구 연결시켜줄 것 같아? spent하고 did하고 너 앞에 있는 거 쓴다는 요거 아니잖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한글말로 했을 때 나는 주말을 쉬는데 보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뭐랑 뭐랑 연결된 겁니다. 나는 주말에 쉬느라 주말을 보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뭐랑 뭐 연결? 아까 너가 예상한 대로 아마도 아무것도 안 했다와 주말을 보냈다를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위켄드나 레스팅은 중요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는 얼마든지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전치사 같은 쓸데없는 애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and or but을 보게 된다면 앞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걸 먼저 표시해 줄 거예요. 1번으로 뒤에 있는 거를 먼저. 그러고 나서 did 과거형 동사네. 얘랑 비슷하게 과거형 동사처럼 생긴 걸 찾으면 앞에 spent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and or but은 뒤에 있는 것부터 고정하고 찾아보자.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세모 표시 이렇게 했지만 얘가 뒤에 있는 게 먼저, 앞에가 나중에 찾아서 세모 표시할 거야. 까지. 자, 쉬었으니 여기까지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 3번 문장입니다. 원경이 동사 어디 있어? 항상 동사부터 찾아보니까 want가 일단 동사, 주어는 you가 되겠지.
그러면 want, 원하다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무엇을 원하다니까 목적어. 누가? people 목적어. 잘했어.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한 성분 먼저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 원경이 and가 있어. 연결시켜주는 걸 찾을 거야. 어디부터 볼까?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understand. 나는 동사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앞에 동사 단어 비슷한 거 찾아보면 누구 있을까? with 있고 또 want도 있고 s나 ing가 붙었으면 좀 쉬웠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네도 다 동사처럼 생겼다 보니 우리는 want랑 할지 with랑 할지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아. 원경이는 어떤 거 할래? want? 가인이는? want 아니면 with? with?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조금 질문을 바꿔서 가인이 understand가 얘네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want라는 동사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원해? 우리 이 동사의 행동은 누가 해야 돼? 너가 주어인 누가 해야겠지. read 읽다라는 동사는 누가 읽어야 될까? 아마 너가 아니라 사람들이 읽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understand는 둘 중에 하나겠네. 사람들이 해야 되거나 너가 해야 되거나 어쨌든 이제 동사니까. 아니 마지막으로 너가 원하고 사람들이 읽을 때 이해하는 건 너가 이해할까 사람들이 이해할까? 너가 원할 때 사람들이 읽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read랑 연결할 거예요. 무시하고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 자, 그렇다면 end or bus는 이렇게 뒤에를 먼저 보고 앞에 나중에 찾는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른 접속사들은 뭘 해야 할까? 얘도 일단 네모로 표시는 할 텐데 예린이 대부분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다 보니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대부분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있다 보니 반드시 뒤에 주어와 동사가 꼭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린 대부분 얘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같이 세트처럼 묶을 거야. 앞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뒤에 있는 애들만 신경 써야 돼. 그러다 보니 은솔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줄 때 가운데 껴있을 수도 되지만 접속사가 또 어디 있어도 되지.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도 되긴 하지만 또 어디 있어도 될까? 맨 앞에 여기 있어도 되기도 해. 그래서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가운데 있을 때는 구별이 확실히 돼.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좀 구별이 확실히 돼.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있다 보면 요 두 문장이 구별이 잘 될까 안 될까? 어디까지가 첫 문장인지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문장에는 반드시 어떤 도움이 되는 하나를 붙여놨어. 누굴까? 반드시 주어 동사 사이에 쉼표를 붙여놓기. 앞으로 우리는 모의고사나 고1 정도 되는 글을 본다면 한 줄짜리 고1에서 좀 나올 수 있어.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한 줄이 아니라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들이 나올 거야.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석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좀 필요한 거 끊어서 연습을 할 텐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걸로 접속사가 맨 처음에 있다면 다른 거 뭐 필요 없이 일단 쉼표 찾아서 끊어줄 거야. 너무 길다 보면 그냥 앞에 먼저 하나 해석하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뒤에 다시 해석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 비교해보면 돼. 자, 그렇다면 이것도 적용시켜보서 민규, 아까 이렇게 먼저 비교했었는데 you 앞에 있는 however는 중요한 할까 쓸데없을까? 쓸데없어요. 혼자 쉼표 사이에 껴서 아무 쓸데없어. 바로 할게. 그러면 앞에 if가 뭐야? 접속사. if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처음부터 접속사 if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쉼표가 있어서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if부터 어디까지 끊을까? 그치, right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 요 뒤에부터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뒤에도 좀 찾기 쉽겠지? 민규 한 번만 더 할게. 얘도 새로운 문장이야. 문장 처음 볼 때 뭐 찾아? 동사 어딨어? 두 번째 거야. right, 동사.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왜 문장의 시작부터 동사로 시작했을까? 주어가 없이 왜 동사로 시작했을까? 앞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아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이랑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앞에 아예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 왜 문장이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했을까? 명령문이라서. 저 쉼표 찾으면 이제 앞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린이 쓰다 뒤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 그래서 무엇을 쓰다 it 하면 되겠고 in 전치사니까 묶어버리면 되겠고. 네? 자, 거의 다 했어. 이제 두 개만 추가해봅시다. 여기까지는 그래 예전에 다 해봤던 것 같아. 접속사만 조금 조심한다면. 자, 두 개만 더 할 건데 첫 번째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준동사라는 애들. 보통 요 두 가지가 많이 나오지. 투부정사, 요 동명사, ing. 원래는 동사 단어들이었는데 to 플러스 동사원형 플러스 ing. 원래는 동사들이었는데 to나 ing가 붙은 순간 더 이상 문장에서 동사가 될 수 없어서 준동사라는 이름 붙여주고, ing야 뭐 명사 정도면 끝나지만 투부정사는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원래 얘네도 동사 단어들이었어. 그러면 가연이 원래 앞에서도 했지만 동사들은 뭐가 중요해? 동사를 찾았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누가 이 행동을 하는가, 주어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시다가 아니라 마시는 것이라고 해볼게. to drink. 누가 마시는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만약에 마시는 것이라고 했어도 이 마시다라는 행동을 누가 했을 테니 우리는 이 앞에 얼마든지 주어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생략이 많이 될 거야. 너무 뻔하거나 필요 없어서. 대신에 원경이 주어도 있지만 동사는 뭐도 가질 수 있어. 동사들은 주어도 가질 수 있지만 또 뭐도 가질 수 있어. 목적어나. 맞아. 투부정사 찾으면 얘네 하고 땡 하지 마시고 얘네들의 목적어나 보어들도 반드시 찾아서 표시해 줄 거야.
ing 투부정사 찾으면 뒤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어떤 걸 표시할지 바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바로 적용시켜서 아까 보니 to read라는 투부정사가 있는데 원경 우리 투부정사만 딱 보자마자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있다고 보다. 없어요. 얘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보고 결정을 할 건데 원경이 want는 몇 형식 동사일까?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고 4형식은 안 되고. 자, 3형식 5형식이다 보니 목적어로 끝날 수도 있고 목적어 끝났다면 뒤가 필요 없을 거고 5형식이라면 뒤가 중요할 텐데 얘도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read가 더 이상 동사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읽다라는 동사였어. 누가 읽을까? 그렇지. 사람들이 마치 주어처럼 쓰이겠지. 근데 사람들이 현재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 목적어가 행동하는 자리 무슨 자리? 그렇지.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만 보면 절대 알 수 없지만 얘 주어도 생각해보고 앞에 동사도 생각해보면 5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가인이 아까 understand와 to read가 똑같다고 했는데 이 understand 사실 무슨 역할 하고 있는 걸까? 동사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 역할로 똑같이 될 거고요. 자, 가인이 하나만 더. 어쨌든 목적격 보호지만 원래 동사 같은 단어야. 얘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이해하다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 무엇을 이해하다니까.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왔어? what. what에다가 목적어 이렇게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만 찾고 얘 주어나 목적어만 생각해보면 앞뒤로 있는 애들을 굳이 얘네가 뭐 할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부터 역할이 주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what은 문장 속에서 접속사처럼 역할을 해요. 은소리 and나 or이나 but이 아니야. 이 접속사 뒤에 뭐가 필요할까? 주어 동사가 마침 you write가 있는데 따로따로 볼까 아니면 같이 묶을까? 하나 같이 묶어야 항상 접사 뒤에 있는 주어 동사랑 같이. 그러면 요 what you write까지의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목적어처럼. what은 혼자 목적어 명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네 뒤에 데리고 목적어처럼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 마저 하나 쓰는 거 하나 남긴 했지만 그것 빼고는 다 분석이 됐네. 그치? 좀 이따 같이 해볼게. 마지막! 앞으로 겁나 자주 볼 that까지만 합시다. 우리 이제 저것 혹은 뭐 저 사람, 저 건물 이제 그 that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제 무슨 대시 동안이 나와?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 이런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지. 대부분 대은 이제 우리가 접속사처럼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대신에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고 혹은 문장에서 독해를 하고 싶을 때 that을 보게 된다면 접속사, 관계대명사 같은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that이 무슨 역할을 할지 고르는 건 요 문제 풀 때, 문법 문제 풀 때나 필요한데 독해할 때는 that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둘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면 돼. that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명사를 꾸며줄 거냐 뒤에 내드리고 명사 수식 혹은 지가 명사처럼 할 거냐. 그래서 아마 뒤에 주어 동사가 있을 테니 뒤에 있는 주어가 뭐뭐 하는 하면서
어떤 명사를 꾸며주던가. 지가 명사처럼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로만 하는. 그럼 예린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별할까? 명사 꾸며줄지 지가 명사일지. 앞에 뭔가 좀 길긴 해서 그치? 앞에 뭐가 있으면 뭐하고 뭐가 없으면 뭐할까? 선행사가 있으면 수식 없으면 지가 명사. 그래서 명사 앞에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돼요. 대신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대세를 하나 명사를 하나 봤어? 그럼 무조건 꾸며주면 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긴 하지만 정말 예외라서 아직 안 필요 없고 대부분 명사 있고 대시 있어? 무조건 다 꾸며줄 거야. 명사가 없어? 그럼 지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할 거야. 자, 3번엔 없지만 대시 없네. 여기 하나 해봅시다. 여기 대시 현재 생략이 되어졌는데 생략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대시 있다고 해볼게요. 자, 문장 속에서 대시를 봤어. 메모는 했어. 해석은 하고 싶은데 얘가 명사일지 아닌지 모르겠어. 원경이 얘는 둘 중에 무슨 역할을 할까? 대신 둘 중에 두 가지 역할 뭐랑 뭐 있다고? 명사 수식이나 명사. 얘는 뭐 할까? 뭐만 보면 될까? 앞에 명사가 있는지만 보면 돼. that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원 하나 있어요. 또 결국 요 that부터 뒤에 문장이 그냥 요 원 꾸며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하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문제는 요 that부터 어디까지가 원을 꾸며주냐인데 이거는 숙제로 해오면 다음번에 한번 맞춰볼게.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분석 푸시할 때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좀 더 주의해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숙제할 때 이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고 해석 한번 해봅시다. 해석은 항상 우리 이제 직독직해로 할 거야. 이 문제 풀 때 항상 직독직해로 항상 순서대로 하다 보니 민규 뭐부터 해석해? 순서대로 뭐 쓸데없는 게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야? 주어부터. 동사보다 주어가 먼저니까 주어부터 해서.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차례대로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주어 뭐뭐는 동사 뭐뭐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약간 1.5 정도로 동사 뒤에 목적어는 같이 해석해 따로 해석해. 목적어는 따로 해석. 보어는 항상 동사랑 같이 해석. 얘는 안 적어도 되는데 I like her 하면은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 목적어는 따로 해석하면 되지만 I am happy 하면은 나는 이다 행복한 하지 말고 나는 행복하다 요거는 같이 해서 2번 접속사 엔드올 빼고 대부분 엔드올 것은 그냥 그리고 또는 그러나 따로따로 그냥 해석하세요.
예린이 접속사 혼자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앞에서도 누구랑 같이 묶었어. 문장 다 같이 해석하지 말고 주어, 동사까지만 같이 묶어서 해석하세요. 혹시라도 목적어라면 목적어 빼석하면 되지만 보어가 있다면 보어까지 같이 해서 해석하면 돼. 전치사 이런 것들은 뭐 묶은 애들까지 같이 해석하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얘는 아직 안 써도 되나? 어쨌든 얘는 나중에 합시다. 3번 나중에. 일단 여기까지를 아까 적은 거 참고해서 한번 해석 적어볼게. 민규 시켜볼까? 민규 순서대로 해석합시다. if 해석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누구랑 같이 해석할까? 해봐. 그렇지. 만약 그냥 뺄게요. 만약 안 썼으니까. 너가 원한다면 까지 했는데 however는 해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쓸데없으니까 그냥 그러나 먼저 그냥 씁시다. 너가 원한다면. 민규 픽돌. 을 아니야?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목적어면 을을 해야겠지만 오형식이니까 주어처럼 사람들이 그 다음 to read 읽는 것을 혹은 읽도록 원한다면 민규 and 그리고 understand 원래는 이해하다겠지만 현재 understand 누구랑 똑같아야 돼? read랑 똑같다고 했으니 읽는 것을 이랑 똑같이 해서 이해하는 것을 똑같이 못 바뀌어 해석해줘야 되고. 자, 만약에 준동사의 목적어가 짧다면, 짧고 간단하다면 숙제할 때 따로따로 안 해도 괜찮기는 해. 근데 최대한 나는 수업 때는 최대한 목적어나 보어 이런 다 따로 해석해 줄 거야. 근데 마침 what you write 목적어 민규 간단히 좀 복잡해. 목적어가 한 단어 안에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얘는 좀 따로 해석해볼게. 그래서 이해하는 것을 하고 예린이 what도 접속사처럼 생겨서 혼자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랑 같이 해석할까? 어떻게 할까? 너가 쓰는 그치 어쨌든 what도 뭐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목적어니까 뭘 붙여줄까? 잘했어. 그래서 이해하는 것을 뒤에 다시 너가 쓰는 것을 까지만 해도 해석이 된다면 나중에 정리 한번 해도 되겠지. 너가 쓴 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길 원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거고. 미안해 내가 이름을 까먹어서 은솔이 right 해석하면 쓰다긴 하지만 우리 아까 쓴 거는 명령문이니까 써라 처럼 명령해주고 it 그것을 그 다음 spoken 하면은 이제 말하는 말투로 주어체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는 최대한 너네 좀 끊어주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플래시 표시하긴 했는데 너네는 굳이 안 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일찍 끝내줄게요. 한 문장만 더 해봅시다. 연습으로. 다음 장에서 뭐 해볼까? 2번 한번 해볼게. 얘도
도와줄게. 한번 해봐. 가인이 뭐부터 찾을까요? 동사 어딨어? 동사 누굴까? 즉 만약에 동사를 안 찾고 시작하게 되면은 얘가 주어인가 아닌가 다 구별도 못하고 누가 주어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상 동사부터 먼저 찾고 시작하세요. 실제로 나도 고3 모의고사 같이 풀어줄 때는 나도 처음부터 해석하기 좀 힘들어서 동사부터 나도 먼저 찾아.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동사 먼저 찾고 해볼게. 자, 가인이 씩 동사 찾았어. 그 다음 뭐 할까? 주어 누가? people. 그럼 앞에는 다 쓸 데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seek는 찾다, 추구하다 라는 뜻이 있어. 뒤에 뭐가 필요할까? 무엇을 찾다, 추구하다니까 목적어 누가? relationship. with 전치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 others까지. 자,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 원경이 투부정사 보자마자 이거 뭐 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찾을까? 얘만 보고선 절대 알 수가 없으니 앞으로 좀 돌아와야겠지. 동사 어딨어? 그 찾다, 추구하다는 몇 형식인지만 알면은 5형식인지 아닌지만 알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목적어가 일단 필요한 거 보니 1, 2형식은 아닌 것 같고 3형식은 될까 안 될까? 돼요. 일단 3형식은 될 것 같고 4형식 대체로 다 주다 해야 되는데 얘는 안 될 것 같고, 혹시 문장 형식 우리가 암기 테스트 같은 거 배울 때 seek가 있었나 없었나? 우리가 몇 가지 좀 자주 쓰이는 동사도 있긴 한데 seek은 5형식에 없던 것 같아. 3형식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목적어가 나온 순간 더 이상 중요한 게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마침 얘도 또 한 가지 더 내게보면 feel, 어쨌든 동사 같은 애였어.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로 누가 목적어? need, 필요성, 욕구. 누가 욕구를 채울까?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목적어인 relationship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목적어는 전혀 상관없네. 그래서 얘는 그냥 부사로 취급해버릴 거야. 부사 역할하는 투부정사. and 에서 예린이 요 and는 누구누구 연결시켜줄까? 일단 어디 봐야 된다고? 일단 뒤에를 먼저 표시하고 보자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더 할게. and 올벗은 이렇게 있을 때 명사끼리, 동사끼리, 형용사끼리 연결시켜주지만 앞에 쉼표가 붙은 and or but은 다른 애들은 안 오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줘요.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콤마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여기까지가 그냥 한 문장이구나 정도로 끊어버리고. 자, 예린이 새로운 문장이 나왔어. 뭐 찾을까? 동사 어디 있을까? underline은 상으로 강조하다 라는 뜻이 있지. underline가 강조하다. 앞에 need가 그래서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욕구, 명사, 주어. 참고로 앞에서도 need가 목적어 명사처럼 쓰였지. 힌트도 나왔던 것 같고. 한번 더 해볼게. 강조하다. 예린이 뒤에 뭐가 필요해? 누가? emotions, 감정들을. 끝났나 봤더니 뒤에 and가 있기는 한데 얘도 콤마네. 얘도 문장과 문장일까? 얘는 뭔 것 같아? 뒤에 decision과
액션과 뭐시. 그래서 얘는 쉼표 있긴 하지만 얘는 2개, 3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걸로 쉼표가 도와주러 온 것뿐이지. 얘는 마지막 앞에 이모션이 목적어였어. 액션도 뭘까? 디시전도 수라부터 라이프까지 1분 줄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한번 해석 적어보세요. 요거만 해보고 가자. 모르는 단어 있나? 퍼스펙티브는 관점이란 뜻이고 seek 아까 추구하다 찾다 했고 feel 채우다 fundamental은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런 뜻이고 need는 욕구 나머진 거의 다 알겠지? 오늘날 강조하다. 야, 안 써놨구나. 오늘날 강조하다. 약간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해하면서 강조할 때 이렇게 치지. 언더라인. 강조하다. 자, 맞춰봅시다. 은솔이 한번 해볼래? From? 이 관점에서 people 사람들은 seek 추구한다 relationship 관계들을 with others 다른 사람들 남들과의 to feel 투부정사가 부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해석이 뭐였지? 채우기 위해 그 다음 목적어 있으니까 따로 해보면 뭐를 욕구를 and 그리고 this need 이 욕구는 강조한다 뭐를 많은 감정들을 액션 행동들을 얘도 목적어니까 그리고 결정들을 삶에 통틀어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모르는 단어 정도는 찾아서 해올 노력은 해오겠지? 해석은 좀 틀릴 수 있지만 단어는 찾아서 한번 해오세요. 자, 수고했고 우리는 이제 프라임 A반으로 확인하면 돼. 숙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110에 대해서 120번 최대한 풀어서 한번 이어 적어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할 필요 없고 20, 21, 23번 3개만 일단 분석하고 직접 적어오면 되고 암기 테스트는 다음번에 뺄게요. 다음번에 빼줄게. 다음번엔 단어랑 듣기만 단어 수정 아까 안 했는데 이따가 찾아 수정해 놓을게.